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선재 부교무입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또 설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는 제가 어린이 법회를 보고 있으니까 사실 일요일에 이렇게 저 올라올 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감님께서 제가 훈련을 갔다 왔으니까 교도님들께 훈련 보고도 드리고 이제 훈련 감상담을 하시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단상에 서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손에 땀이 축축하고 굉장히 긴장한 상태거든요. 아까 향 사를 때도 손이 이렇게 바들바들바들바들 하고 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순서도 아닌데 막 먼저 나오고 조금 많이 긴장한 상태인데 그래도 조금 이야기할 때는 편안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5급 교무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대상은 1년차에서 4년차까지의 5급 교무들이 대상이었고 제가 이제 중도훈련원에서 훈련을 났는데 그 전날에 이제 저희 북일교당 교도님들께서 청소 봉사해 주셔가지고 제가 편안하게 훈련을 잘 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총 저희가 66명의 입선인들로 구성돼서 훈련을 났고 이제 일찍 오신 분들은 훈련 영상을 이제 미리 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보면은 뭐 연불이나 일기나 그런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또 저희들 자체도 훈련원에 이제 도량을 관리하고 제초하고 그런 청소 봉사를 하면서 또 생활 속에서 또 보온 본공하며 훈련을 났습니다. 이처럼 저희 공부는 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공부 그리고 일터에서 보온 본공하는 공부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정기훈련을 나게 하셨을까? 저는 사실 학생 때부터 이제 늘 정기훈련을 익숙하게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날 청소를 이제 하면서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만 충분했다면 정기훈련법을 따로 안 밝혀주셨을 텐데 왜 정기훈련을 따로 받게 하셨을까? 왜 대종사님께서는 상시로 일상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왜 따로 정기훈련법을 두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이제 쭉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훈련을 시작하고 나서 책자를 이제 딱 넘겨서 보는데 그 훈련 책자에 대산종사님 법문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훈련원과 선원은 3세 업장을 녹이는 용광로요. 불가를 증득하는 적공실이며 탐진치를 조복받아 3세의 대권을 얻는 3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비 부모가 되는 곳으로 마음을 찾고 마음을 기르는 도량이니라. 굉장히 강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훈련원과 선원은 3세 업장을 녹이는 용광로다. 제가 훈련원에서 정기 훈련을 받으면서 그 법을 체질화해서 내 업장을 녹인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조금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제 생활에서 그게 업장을 녹이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한다는 건지 업장이 녹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렇게 업장을 녹였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답을 얻어왔는데 그 전에 이제 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29인데요. 인생을 얘기하기에는 사실 여기 저보다 2배, 3배 이제 살아오신 교도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하지만 그래도 쭉 돌이켜보면은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큰 분기점은 단연코 출가입니다. 이제
20살의 나이에 출가를 했는데요. 사실 이 말을 하면은 교도님들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떻게 그 나이에 출가를 할 결심을 하셨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굉장히 장애하고 기특해 하시고 그러시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출가를 결정을 했어요. 그때 이제 출가가 뭔지, 출가로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큰 결정을 덜컥 내렸는데, 지금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어쩌면 이 자리에 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아유 난 그런 어려운 거 못해 하고 이제 포기했을 수도 있고 전무 출신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일생의 방향을 정하는 그 순간에 정말 크고 바른 길을 가게 된 걸 보면 제가 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20살의 허선재는 지금보다 훨씬 소극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저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은 제가 뭐 어떤 굉장히 큰 결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이렇게 말했지만 20살의 허선재도 충분히 괜찮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소한 습관들이나 그런 행동들이 저를 위한다는 행동이 도리어 인간관계를 좁게 만들고 내 삶이 조금 더 좁아지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일상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대하면서 그 순간순간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20살 때는 전혀 몰랐어요. 내 마음이 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법도 몰랐고 제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습관이 안 들어 있었기 때문에 20살의 허선재는 지금보다 조금 더 힘들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음을 바라보는 습관, 그리고 그 마음을 복이 되는 방향으로 쓰는 그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그 시기를 어렵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지내다 보면 그런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저 사람 조금 별론데 하는 순간.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별로라고 느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연코 이제 큰 이유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그 마음을 보고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원래 청정하나 경계를 따라 그 성품에서 순하게 바라면 선이 되고 거슬려 바라면 악이 되나니 이것이 선악의 분기점이요. 바르게 발하면 정이 되고 굽게 바라면 사가 되나니 이것이 정사의 분기점이요. 가리움을 받으면 어둠이 되고 참이 나타나면 밝아지나니 이것이 지우의 분기점이니라. 분기점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 본문을 받들면서 이 말씀이 사람의 일생의 분기점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출가와 같이 일생의 방향을 크게 정하는 큰 분기점도 있지만 저희가 일상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사실은 인생의 분기점이란 감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분기점 속에서 나는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선하고 바르고 그리고 밝게 알아서 힘있게 실천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은 그렇게 떳떳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를 하고 게을리 만드는 습관들이 그 순간에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이 습관들이 사실 일상생활 하면서 정말 정성을 다하고 내가 그
습관을 고치는 데 일심으로 정성을 들이면 분명 고쳐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 원리는 틀림이 없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시듯이 이소성대로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제가 힘을 얻고 힘있게 그거를 고쳐나가기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시 기간 중에 그렇게 지낸 바를 가지고 정기훈련 때 11과목으로서 공부를 하는 이유,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겠다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루를 자기 전에 돌아보면은 그런 순간이 있어. 아, 이 말 하지 말 걸. 아, 이렇게 행동할 걸. 막 후회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원만하게, 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사실 어떤 그냥 그런 자기 반성을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제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소중하게 이 시간들을 살아가야겠구나. 저는 그 모든 분기점에서 계속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내 마음을 사용할 것인지 바르게 알고 그것을 실천할 만한 힘을 쌓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제 지혜가 모자라서 그 길을 모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길을 알아도 내가 욕심에 끌려서 내가 알아도 그렇게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부를 혼자 한다면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희가 원불교를 만나고 제가 이 대도회상에 들어서 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20살 때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리고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그렇게 함께 걸어가면서 지금의 29살의 허선재는 그때보다 조금 더 원만하고 조금 더 골라지고 조금 더 배려 있는 그런 허선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전과 비교해 봤을 때 확연히 차이 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가 잘 안 되는 순간도 그때 좌절하기보다는 제가 꾸준히 조금씩 바꿔 나갔던 그 습관들, 공들였던 그 습관들을 조금씩 부처가 되는 습관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나은 방향으로, 행복한 방향으로, 은혜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힘을 조금씩 뭉쳐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 가운데 또 흔들리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또한 지나가고 제가 그것을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각의 달 4월을 맞이해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저희 북일교당 교도님들 모두가 이 북일교당이 행복한 신앙 수행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인격을 향상시키고 내 삶을 보다 행복하고 은혜로운 방향으로 활짝 열어가는 그런 도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한 그런 공간이 되었을 때 저희는 공부를 너무 힘들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또. 공부는 쉽게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또 수월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 시간 그리고 다음에도 계속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훈련에 대한 감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제 훈련에 대한 답도 그 분기점을 수월하게 넘어가게 하는 것이 정기훈련이다. 그런 소득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상시로도 열심히 하지만 또 정기 훈련의 때가 됐을 때 또 함께 공부하는 그런 재미를 또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감상담 마치겠습니다.